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나는 솔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아직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 영식, 현숙에 대한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영숙 씨, 영철 씨, 광수 씨, 옥순 씨 이런 커플들, 영자 씨에 대한 얘기 실은 많은데 제가 지금 촬영이 좀 늦어지면서 많은 얘기를 좀 못 다루고 있네요. 좀 천천히여도 차근차근 하나씩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강의도 지금 몇 개 또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올라오면 또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이제 상철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좀 짧게만 언급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이게 좀 외모에 가려져서 그렇지 좀 공대생 재질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상철 씨 화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누가 나쁜 사람, 누가 좋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거를 알면 개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영수 씨가 이번에 상철 씨와 1대2 데이트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게 실은 상철 씨가 대진자로 잡히면서 상당히 수월한 싸움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수 씨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었죠. 상철 씨가 실책들을 하면서. 근데 그런 실책들이 1대2 데이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실은 전에서부터 이미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앞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상철 씨 처음 소개 기억하세요? 상철 씨 처음 소개가 누나, 사랑받기 딱 좋은 똑똑한 모범생.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상철 씨의 특성을 조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느껴지는 게 사랑받기 딱 좋은 거지 뭔가 이 사람이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 느낌이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좀 있어요. 이제 와서 보니. 그래서 실은 그 순자 씨에 대해서 처음 첫인상을 순자 씨를 선택을 했을 때도 순자 씨가 나의 어떤 부분에 부합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만 보면 별게 아닌데 이제 다른 것들이랑 조합해 봤을 때 이런 성향 때문에 저런 표현이 나온 거구나라고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지.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내 이상형에 부합해요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요? 저런 부분이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철 씨가 말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인데 일단 적극적으로 상대가 좋다. 이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계열은 일단 배제되고 들어가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존재하고 이 사람이 거기에 부합한가 아닌가. 그럼 이 사람이 거기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해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수동적인 면이 있구나라고 조금 보여지는 거지. 약간 어떤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좀 더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이제 뒤쪽의 내용들이랑 좀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철 씨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순자 씨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내가 나서서 막 상대의 마음을 바뀌려고 하지 않아. 그냥 웬만하면 맞춰주지. 근데 상철 씨와 순자 씨의 가장 큰 차이는 상철 씨는 내 기준에서 어떤 말을 많이 풀어나가요. 말을 많이 하지도 않지만 내 말을 상대가 어떻게 들을지 보다 내가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조금 더 상철 씨는 거기에 좀 더 중점이 있다면 순자 씨는 내 표현을 안 해.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줘. 상철 씨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 그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는 순자 씨는 대화를 할 때 나 김치볶음밥 하러 왔나 봐 허허 하면서 내 마음의 불만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풀어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를 알고 있어. 근데 상철 씨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되게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순간 못 알아들었으면 그 말을 빨리 바꿔가지고 다른 용어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내가 했던 말을 반복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이런 화술에 있어서 상철 씨가 순자 씨보다 조금 미숙한 건 사실이지. 그리고 조금 더 내 세계가 강하고 그런 거는 아마 순자 씨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던 20대를 경험했고 상철 씨는 좀 그렇지 않았던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이런 훈련보다는 그냥 나의 표현. 근데 상철 씨가 또 막 표현을 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조금 멋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길 바라는 건 있는데 또 막 나서서 뭘 하고 이런 거를 또 즐기는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건 상철 씨와 순자 씨는 서로가 적극적이지 않은 면은 닮아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한 화법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차이를 보이죠. 이런 것들이 뒤에서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답답한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와 닮은 면이 있다고 그게 장점이 아니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와 완전히 반대여야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게 즐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철 씨와 순자 씨가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을 서로가 알고 지내고 서로가 신뢰가 쌓였다. 그러면 말 안 해도 뭐 눈만 봐도 통하는 이제 그런 사이가 됐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럴 기회가 주어지질 않죠. 영호 씨와 상철 씨를 생각해보면 영호 씨도 적극적이진 않거든요. 좀 소극적이에요. 좀 수동적이지. 내가 막 나서서 뭔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상철 씨와 좀 비슷한 면은 있는데 그 와중에 영호 씨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길 원하진 않아. 근데 상철 씨는 나를 알아봐 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내 생각을 좀 펼치고 싶은 또 욕망도 있고. 이게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상철 씨가 막 크게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철 씨가 뭐 남자 출연자들 사이에 처음 왔을 때도 뭐 크게 튀지 않는 모습이죠. 막 나서가지고 나대고 이런 성격이 아니니까. 근데 이 상철 씨가 좀 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은 좀 계속 좀 보이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AI 연구원이라는 표현도 이제 GPT 핫하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고 이랬는데 실은 GPT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AI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신약 개발을 하는 근데 신약 개발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찾아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아마 이제 그런 작업을 할 텐데 이게 마치 이제 GPT도 만들고 뭐 신약도 개발하고 신소재 개발도 직접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다방면의 일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핫한 그런 분야인 건 맞아요. 그 인재가 100점짜리라면 듣기에 따라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한 200점으로 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죠. 직접 신약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 직접 신소재 개발 자체를 하는 건 아닌데 GPT를 또 직접 만드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한국 GPT를 만드는 아니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뭉뚱그려 있으니까 물론 근데 자기를 어필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죠. 근데 물론 이제 상철 씨가 진짜로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설명하자니 이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듣기에는 약간 좀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이게 말을 했구나. 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다. 근데 뭐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죠. 자기 분야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어차피 다 관심 있는 건 아니니까. 큰 범주에서는 뭐 틀린 말이 아닐 거고 뭐 그게 하나의 자기 마케팅 포인트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이란 말이 요즘에 뜬 것 같지만 실은 그 옛날에 김지호라고 배우 있어요. 그 배우가 한창 때 밥솥 광고를 했던 거기에도 인공지능 밥솥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실은 어떤 조건문에 따른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의 인공지능이지. 인공지능을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실은 인공지능을 과연 이제 어디까지 범주로 할 거냐. 인공지능 개발이다. 이러면 어디까지 범주로 할 거냐. 이러면 실은 이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저 말을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뭐, 나를 홍보할 때 할 필요 없죠. 이건 마케팅의 측면이지. 그 뒤로 이제 순자 씨와 첫인상이 서로가 연결이 되잖아요. 순자 씨도 상철 씨를 첫인상으로 고르고. 근데 순자 씨가 상철 씨를 선택하고 오늘 하루 다이나믹해서 정신 없었는데 더 다이나믹해졌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순자 씨가 이제 더 다이나믹해졌어라는 말에 순자 씨가 응?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철 씨가 주어가 생략되고 하려는 말 중에서 어떤 그 말을 내가 이해할 만한 수준의 문장으로 구성해서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애매한 말이 돼버리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라고 생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상철 씨를 이미 좋아하는 입장이면 저 말을 좋은 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더 호감으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좀 깊이가 있구나. 말도 조심스럽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호감이 없는 상태면 어쨌건 내가 이 사람의 생각을 잘 전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애매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오늘 하루 다이나믹했는데 더 다이나믹해졌어. 이 말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상대가 응 했으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더 다이나믹해졌어요. 라던가 뭔가 거기서 부연 설명이 필요해. 그냥 그 말을 반복해버린단 말이에요. 내 말을 이 사람을 위해서 더 보완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철 씨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뭐 실수라기보다는 보편적인 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나아지려면 상대가 내 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만약 읽지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순자 씨가 응? 하고 다시 물어봤을 때 그 말을 상대가 듣기 편한 다른 용어로 내 말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문장으로 다시 바꿔서 돌려줘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 너무 다이나믹했는데 더 다이나믹해졌어 이러면서 약간 내가 수줍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가 응 했다면 이렇게 첫인상 선택받고 이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것도 굉장히 설레고 오늘 하루 다이나믹했던 것보다 지금 순간이 더 다이나믹하네 라고 뭔가 이런 식으로 더 풀어서 설명해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내 말을 못 알아들었을 거다. 내 말은 충분히 전달이 가능한 말이다라는
확신이 있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종의 배려야. 대화에서의 배려죠. 근데 이거는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배려야. 왜냐면 나를 설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내가 외모에 정말 자신 있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약간 두리뭉실하게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겠지. 근데 물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전략 쓰면은 고립되는 거지.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줘. 그게 이제 나아가서는 음흉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쟤는 무슨 말을 좀 선명하게 안 한다.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게 저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별 생각이 없었거든. 나는. 이러면서 주어도 나중에 배치해. 그러니까 순자 씨는 무슨 생각이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돌려받는다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 말을 내가 설명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내가 저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실은 이 사람 말을 듣고 상상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또 다른 대화를 하고 이러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자체에서 이미 내가 해석하는 데 에너지를 써버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대응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왜 어렵냐면 이미 해석하는 동안 에너지를 쓰니까 피곤한 거야, 이 사람이랑 대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내 말에 이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내 위주의 단어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편한 문장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 어떤 주어나 이런 게 확실하지 않은 그런 문장을 자꾸 구사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 씨가 나는 영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마웠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거기서도 한 번 더 말해. 나는 영표라고 생각했는데 춥고 한번 와줘가지고 고마웠다라고. 확실한 거를 다른 표현으로 써가면서 상대가 딱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을 하잖아요. 내 말을 다른 사람이 듣기에 편하게 만드는 게 상처 씨와 큰 차이점이죠. 근데 여기에서 상처 씨가 고마워할 필요 없어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 굳이 고마워해야 될 사람을 꼽는다면 상처 씨 쪽이거든요. 왜냐면 보답을 받았잖아. 상처 씨가 그 자리에서 물론 순자 씨를 선택해 준 건 물론 고마운 일일 수 있죠. 물론 기분도 좋은 일이고. 근데 여기서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것보다는 아유 고맙긴요. 나도 고맙죠. 근데 우리 고마워하지 마요. 뭐 이렇게 풀어나가도 되는 거지. 근데 마치 내가 그냥 베푼 것 마냥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애매한 말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할 말이 없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래버리니까 순자 씨가 실은 이 장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순자 씨가 몸이 반대쪽으로 살짝 기울면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자 씨가 여기서도 어쨌건 서로가 선택했고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알아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알아보고 올게요가 된 이유야. 대화가 매끄럽지 않았거든. 실은 첫인상을 서로가 선택을 했으면 이게 나쁘지 않은 최소한 후보로 둔 상태인데도 이게 지금 순자 씨가 약간 그렇게 꼭 편하지만은 않구나. 아직 확신은 못 갖겠다. 물론 상철 씨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상철 씨가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상철 씨의 지금 이런 태도가 막 엄청 마이너스다 그런 건 아닌데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던 거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라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be proud of that이라고 영어를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또 순자 씨가 대답을 하다가 그러니까 순자 씨는 이렇게 뭔가 리액션 긍정적인 리액션을 하는 게 버릇이 돼 있으니까 하다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영어야. 그러니까 물론 영어는 뭐 써도 되지. 써도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지? 고마워할 필요 없는 사람? 나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인 거예요라는 건 뭐지? 나를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까? 아니면 이게 지금 너무 선명하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철 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들으면 더 그게 좋게 들리는데 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들으면 답답하고 대화가 힘든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을 또 던져.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대화가 점점 피곤해지는 거야. 편하지 않아. 그런데 상철 씨의 이런 태도가 먹히는 계층이 있습니다. 애초에 대화의 즐거움을 잘 모르고 어떤 지적인 표현에 혹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철 씨의 태도를 보면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지.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다고 상철 씨가 그런 사람에게만 매력을 느낀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다가 에? 하면서 다시 물어봤을 때 상철 씨가 되게 자랑스러워야 된다고요. 자부심 가져도 된다고요. 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거를 다시 한글로 풀고 내가 전하려는 말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한 번 쓴 영어를 다시 써. 내 말은 수정할 의지가 없는 거야. 내 말을 네가 알아들을 때까지 다시 반복해주겠다는 거거든. be proud of that이고 다시 말해.
상대가 응 하면 그거를 상대가 좀 듣기 편한 다른 용어로 풀어내줘야 되거든요. 이게 글을 쓸 때도 쉬운 용어로 쓰는 게 어려운 어휘를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를 읽을 때 편하게 읽으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논문은 왜 어려운 단어로 써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해야 되니까. 전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말을 쓰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지금 저 상조 씨가 쓴 용어는 저 말로만 해야만 해석의 여지가 없나? 아니지. 오히려 지금 해석의 여지가 많은 단어를 쓰면서 상대가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되는 식으로 말을 풀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조 씨와 대화가 점점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자 씨가 이제 먹으면서 하면서 넘어가요. 물론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르면 어쩔 거야. 몰라도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물론 상철 씨가 뭐 상대의 지적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영어 수거 하나 더 한다고 더 지적인 건 아니잖아요. 영어를 몰라도 지적일 수 있잖아. 물론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해. 응 하고 넘어가요. 그 뒤에 이제 상철 씨가 뭐 춤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순자 씨가 진짜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철 씨가 뭔가 이런 말이나 이런 거에서 장점이 있어요. 귀엽고 뭐 나의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솔직한 또 그리고 이런 자연스럽게 말할 때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정확히 무슨 말 하는지가 선명하게 안 와닿거든. 그게 상철 씨가 가진 지금으로서는 좀 약점이 아닌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철 씨가 자기의 브랜딩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 어떤 캐릭터와 그리고 약간 귀엽고 솔직하면서 편안한 그런 느낌의 이 브랜딩에서 이 후자 쪽이란 말이에요. 상철 씨가 취해야 되는 브랜딩은. 근데 상철 씨가 추구하는 건 전자 쪽인 것 같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 근데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이지 그건.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피곤해지는 거지. 상철 씨와의 대화가. 내 강점을 죽여버리는 꼴밖에 안 돼요. 그거. 그리고 이제 상철 씨가 자기 소개를 하는 때는 인터뷰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게 자기가 하는 일을 정확히 설명을 해요. 이제 아마 학교 선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더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AI 연구원인데 AI를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어쨌든 뭐 법에 적용한다면 뭐 그 법령을 알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게 결국 요구사항인 거니까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 AI 모듈을 얹든 맞는 알고리즘을 짜서 주든 그게 이제 실제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철 씨와 영수 씨가 학교 선후배가 이제 순자 씨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취미가 드럼과 베이스 기타는 굉장히 멋있는 악기이지만 한편으로는 남의 눈에 덜 띄면서도 나서는 약간 상철 씨의 성향이 드러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죠. 이게 자기가 이제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죠. 수동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어쨌건 영자 씨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 이 세 분의 데이트하는 장면으로 이제 점프를 해봅시다. 영수 씨와 상철 씨가 해변에서 순자 씨를 선택했죠. 그리고 셋이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 타서 상철 씨가 하는 얘기가 영자 누나 누구 하나 갈 줄 알았다. 아무나 누구 하나 갈 줄 알았다. 그러니까 순자 씨가 진짜로?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무나가 누구냐. 그래서 상철 씨가 누가 됐든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영자 씨와 상철 씨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텐데 상철 씨는 이 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해명이나 불편한 표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한번 생각한 거를 굳이 상대를 위해서 어떤 배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를 잘 못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용어 같은 걸 바꾸거나 이런 시도를 안 하는 것처럼 실은 영자 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해 줬으면 더 좋았겠죠. 뭐 상철 씨가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이 이런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자 씨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건 사실이다. 지금 계속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맞지만 나는 어쨌건 순자 씨를 한 번은 알아보고 싶다. 실은 지금 한 번도 밥 한 번 먹어본 적도 없다. 만약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너무 서운해하지는 않길 바란다. 라는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 근데 상철 씨는 영자 씨가 그 마음을 알겠거니 하고 그 말을 하는 게 되게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끊어버렸어.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냥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기를 뭐 설마 혼자 되겠어? 이러면서 혼자가 되는 그 상황,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서 스스로를 외면시켜버렸지. 그러니까 영자 씨가 혼자 되는 그 과정에서 혼자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생각을 외면했으니까. 상철 씨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했으면 몰랐을까? 알았지. 그 생각 자체에서 피해버린 거지. 왜냐면 나는 어쨌건 순자를 선택해야 되니까. 내가 결정한 것. 그리고 이거는 바꾸지 않아. 아까 비 프라우드 오브 넷이나 마찬가지처럼 상대가 의문을 가져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구체적으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해서 풀어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건 그대로 고수해. 그리고 상대가 못 알아들었건 알아들었건 내가 표현한 것 자체가 중요하지. 내가 영자 씨가 어떤 생각을 하건 말건 내가 영자 씨에게 이런 마음이라는 게 중요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 씨는 상철 씨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영자 씨 옆에 누군가가 갈 거란 생각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실은 되게 실망스러운 포인트지. 왜냐면 지금 영자 옆에 누가 가겠어요. 갈 수 있는 조합이 없어. 영자 씨가 물론 그 적극적이지 않진 않았어요. 되게 오지랖처럼 보였지만 나름 남자 출연자들에게 좀 어느 정도 좀 대시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광수 씨한테도 좀 했었고 처음에 영철 씨한테도 첫인상 때 했었잖아요. 빨간발 빨간발 이론을 설파했던 그 상황에서 물론 경쟁이 시작되려는 찰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자 씨는 또 피해버리긴 하지만 광수 씨의 마음도 좀 이 사람이 나를 좀 알아보고 싶어 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스파에서 살짝 흔들렸다가 옥순 얘기를 하면서 바로 또 발을 빼버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도 어쨌든 뭐 방금 말했던 영철 씨는 영숙 씨, 광수 씨는 옥순 씨, 영호 씨는 지금 정숙과 현숙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현숙과 관계 그렇게 됐으니까 뭐 정숙일 거고 그럼 남은 건 영식 씨인데 영식 씨가 갑자기 영자 씨를 선택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도 상철 씨는 이런 생각에서 외면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생각하는 건 불편하거든.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영자가 혼자일 거라는 생각이 나와. 그러면 혼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미리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두 사람은 어느 정도 관계가 된 거니까. 물론 그런 의무가 있냐? 그런 의무는 없지.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이 나에게서 완전히 마음을 뭐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도 예측은 할 수 있어야지. 호미로 막을 거 삽으로 못 막는다고. 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마디를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내가 더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노력을 안 기울였다가 나중에 외통수가 걸리면 오늘 너무 옛날 표현들이지 다 뭐 호미가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외통수도 모를 거고 더 이상 나한테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나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자꾸 이런 상황에서 미루고 예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자꾸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나중에 어떤 노력을 해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시점이 와요. 그걸 외통수라고 그래. 뭐 외통수를 모르겠냐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철 씨는 뭐 누가 됐든 올 것 같았다라고 누가 됐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상황 자체를 그냥 피해버리는 거야. 뭐 누가 오겠지 이러고 그냥 그거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나는 지금 순자에게 가기로 했으니까. 상철 씨의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수 씨가 이제 그거는 하나마나 그건 뭐 상처가 되는 말 같은데 어쩔 수 없는 비극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영수 씨가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수 씨가 여자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상황 판단이 되는 건 빠르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도 잘하실 것 같다고 관리직으로서 조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도 내지만 또 풀어줄 땐 또 풀어주는 이제 그게 이성 관계에서는 좀 안 먹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에서도 실은 영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비극이라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건 맞죠. 왜냐면 상철의 마음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영자에게 갈 사람은 상철 이외에는 지금 후보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지. 영수 씨의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는 근데 상철 씨가 누구라도 갈 줄 알았다는 말에 누군가와 뭔가 있는 줄 알았어?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자 씨는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영자 옆에는 누군가 갈 줄 알았고 내 옆에는 아무도 안 올 혹은 뭐 이렇게 좀 상대할 만한 영수 씨가 있어서 그러면 영자에게 만약 아무도 안 갈 줄 알았다면 영자에게 가려고 했다는 말이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순자 씨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철 씨가 여기에 와서 영자 씨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예측을 안 한 상태에서 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예측했으면 실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 그리고 와서도 영자에게 미안하네 라는 말을 굳이 안 하는 게 낫지. 딱 혼자 남아서 좀 마음이 좀 그러네 정도까지는 표현할 수 있었어도 누군가 갈 줄 알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순자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일 여지는 없지. 상황을 읽는 힘이 없나? 아니면 그런 상황, 너무 자기한테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외면하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뭔가 있는 줄 알았어? 라고 이 생각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상철 씨가 말을 못해. 아니 그냥 뭔가 이러면서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누군가 올 줄 알았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버린 거지. 그게 지금 순자 씨한테 그 생각하는 방식이 이제 좀 드러나 버린 거죠. 순자 씨 입장에서는 좀 살짝 실망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굳이 여기에서 영자 씨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누군가 갈 줄 알아서 여기 왔다는 식으로 또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온 게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혼자 남길 수 있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할 수도 있고 짜장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철 씨가 누군가 갈 줄 알았어 라는 표현이 순자 씨 입장에서 실망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카페에 와서 이제 순자 씨가 계산을 하고 이게 이제 순리에 맞다고. 아니면 뭐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케이크도 사고 그래서 사진 안 찍어? 라고 상철 씨의 말에 이제
아니야, 핸드크림 찾는 거였어. 라는 말에 상철 씨가 나 너랑 밥 먹은 적 없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거든요. 벌써 공격적이지. 이게 공격적이라고 안 느끼는 사람들은 공격적이지 않은 말을 들어보면 비교가 돼. 그렇구나. 난 핸드폰 꺼내는 줄 알았어. 아니, 난 지금 너 먹는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지? 그럼 빨리 먹어야겠다. 그냥 이렇게 표현이 실은 일반적인 공격적이지 않은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난 너랑 밥 먹은 적 없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는데 왜 나한테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해? 라고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비난받았다는 식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순자 씨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 사진 안 찍어. 이렇게 뭔가 내가 그냥 설명해 준 거야. 이제 와서 알려주었잖아요. 이제라도 알려준 게 다행이잖아. 근데 지금 상철 씨는 그럼 왜 공격적으로 나왔을까? 같이 밥 먹은 적이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순자 씨가 3대1 데이트하면서 상철 씨를 혼자 뒀잖아.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너랑 밥 먹은 적 없잖아. 왜? 네가 영호를 선택하는 바람에 난 너랑 밥 먹은 적 없잖아. 그래서 네가 핸드크림 찾는지 사진 안 찍는지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는 네가 영호를 선택했던 게 잘못이잖아. 네가 잘못했네. 이게 지금 상철 씨의 말이라고. 순자 씨는 맞다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상철 씨가 말한 것처럼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면 네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한 말 아닌데 내가 그냥 핸드크림 찾는다고 말했는데 뭘 네가 어떻게 알아는 말이 왜 나와?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 이러면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야. 근데 순자 씨는 아니야 근데 깜짝 놀랐어 하고 넘어갑니다. 갑자기 사진 찍냐 물어봐서 원래 안 찍어 라고 하면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보면 저런 포인트에서 이렇게도 하니까 싸움이 안 하고 그냥 가는구나. 근데 만약 여기에서 같은 식으로 반응하면 싸움이 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죠.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은 싸움이 막 어느 순간 시작돼. 그리고 이 싸움이 왜 시작됐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꾸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게 어쨌든 상철 씨는 지금 마음에 지금 상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상철 씨가 이제 너 나 예상했냐? 나 올 거라고 예상했냐? 라는 질문에 영수 씨가 나도 솔직히 그거 궁금하긴 하다. 이러면서 한 숟가락 거들죠. 그래서 순자 씨가 응 이라고 예상했다고. 그러면서 상철 씨가 안 왔으면 어쩌라고? 어쩌려고?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 예상을 한 거랑 안 왔으면 어쩌려고는 상관없지 뭐.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기대했는가와 예상했는가는 다르잖아요. 근데 상철 씨는 예상했어 라는 질문에 응이라고 하니까 내가 올 걸 기대했구나로 지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안 왔으면 어쩌려고 라는 말이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올 거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로 상철 씨는 자기가 질문한 것과 지금 다르게 해석했어. 그러니까 이제 안 왔으면 어쩌려고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순자 씨 입장에서는 예상을 한 것과 안 왔으면 어쩌려고 왜 나오지? 이렇게 해서 아니 예상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안 왔으면 없었다 이러면서 넘어가죠. 나는 확신했다라는 걸로. 그리고 상철 씨가 이제 오만한데 라고 표현하지만 저런 거는 장난스럽게 한 말이었겠지만 지금 약간 상철 씨는 영수 씨 옆에 있으면서 상대적 우위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겠구나 라고. 그러면서 알람이 울리면서 영수 씨가 바로 받으러 갑니다. 알람이 무슨 도둑 침입한 것 같은 알람 소리가 울리던데 절대 이 음료를 놓치지 않겠어. 실은 이런 자리 배치 때문에도 당연한 일이긴 한데 영수 씨가 그냥 자기가 딱 자진해서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친해질수록 좀 편안하고 좀 더 열린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냥 환경적으로 경험이 너무 없어서 좀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상철 씨도 어떤 부분에서 좀 있어빌리티를 보이려고 좀 애를 쓰는 부분이 문제지 실은 좀 소심한 부분도 있고 좀 소극적 면도 있을 수 있지. 오히려 그런 부분을 그냥 드러내는 게 상철 씨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일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충돌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철 씨와 순자 씨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됩니다. 상철 씨가 이제 치명적인 눈빛을 발사합니다. 이제 한쪽 손으로 턱을 괴고 보니까 순자 씨가 너무 빤히 쳐다보니까 이제 웃음이 나요. 그러니까 상철 씨가 왜 웃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순자 씨가 너무 빤히 쳐다봐서라고. 이 정막 속에 빤히 쳐다봐서 깜짝 놀랐다고. 근데 상철 씨가 거기서도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상철 씨가 약간 대화에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차라리 여기서 왜 웃는데? 라는 질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잠깐이지만 이렇게 막상 둘이 되니까 왜 이렇게 설레냐 이렇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지? 우리 조교하면서는 그때는 그래도 좀 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단둘의 시간을 갖네. 이렇게 뭔가 얘기를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시간들을 너무 아깝게 놓쳐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영수 씨가 음료수를 받아서 옵니다. 순자 씨가 두 사람의 성격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순자 씨가 상철은 약간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스타일 같아.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자 씨 입장에서는 조금 이 사람과 있을 때 말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상도를 나쁘게 말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좀 무뚝뚝함을 마치 그냥 하나의 스타일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철 씨랑 단둘이 있을 때 대화가 잘 안 돼서 답답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단둘이 잠깐 있었지만 숨 막혀. 이 잠깐의 타이밍이.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지그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나는 먹고 있는 걸 누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 뭔가 둘이 같이 눈을 보면서 이거는 뭐 서로가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일 수 있겠지만 나를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거는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식 밥 먹을 때 잘 먹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런 부분에 순자 씨가 이제 이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힘들다. 뭔가 내가 계속해서 말도 이끌어 나가야 되고 대화 주제도 찾아야 되고 이 사람의 말도 내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짧은 그런 문구에서 해석을 하려는 걸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피곤하다.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구나라는 측면에서 지금 경상도 남자 스타일 같아요라는 표현을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철 씨는 나는 말 터지는 타이밍이 있어. 조건 발동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순자 씨가 쉽지 않아? 그러면 내가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게임할 때 그렇거든요. 어떤 히든 미션을 열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해야 돼.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도 히든 미션을 열면 보상이 크게 주어지니까 그 히든 미션을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힘들게 맞추는 건데 그러면 조건 발동이 쉽지 않은 상철 씨 그거의 조건을 맞췄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나 그 보상이 굉장히 클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발동을 내가 과연 이 힘듦을 감수하고 조건 발동을 하도록 그 조건을 맞추느냐 아니냐 관건이겠죠. 상철 씨가 이제 나는 2명, 3명 있으면 3명 이상 있으면 말 잘 안 한다. 이게 약간 성격이 눈치 보는 성격이라 그런다. 분위기를 읽으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눈치를 보는 성격 이렇게만 해버리면 상철 씨와 순자 씨가 닮은 면이거든요. 그런데 상철 씨가 눈치를 보는 것 치고는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화술은 아니에요. 좀 내 세계에 갇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눈치를 보는데 그 눈치껏 행동하진 않아. 그러니까 순자 씨는 눈치를 보는데 거기 눈치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줘. 이제 그 부분이 차이죠. 상철 씨는 내가 좀 생각하기 싫거나 힘든 상황이 오면 실은 3명이 모였을 때는 리액션도 막 하고 다른 사람 생각도 좀 읽어가고 예측도 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힘들어하니까 살짝 한 발짝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상철 씨의 어떻게 보면 태도고 순자 씨는 거기에서 어떤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애를 써버리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둘 다 장단점은 있어. 이제 그런 부분이 두 사람이 갈리는 지점이죠. 영수 씨는 순자 씨가 지금 평가하기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죠. 내가 보기엔 그래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계열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만 보면 순자 씨가 이런 사람들이랑 모였을 때 태도로만 봤을 때는 상철과 내가 좀 닮은 것 같지만 상철과는 힘들어. 왜냐면 둘이 있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처럼 막 노력하고 힘듦을 감수하고 더 나서서 하고 할 말도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좋겠지. 근데 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상황인데 거기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순자 씨 입장에서 매력을 느낄 여지가 없지. 아니면 아예 그냥 눈치 안 보고 자기가 할 말 질러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순자 씨가 또 그런 부분에 매력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굳이 말하자면 영수 씨 쪽이 좀 가깝죠. 근데 영수 씨는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마음이 안 가는 그런 사유들이 있었지만 이제 굳이 이것만 본다면 영수 쪽이 차라리 더 순자 씨 입장에서는 더 끌릴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끌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수 씨가 생각보다 지금 이 대진표가 너무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영수 씨의 장점이 되게 돋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자 씨가 만나야 되는 기간이 있냐라는 말에 영수는 다 상관없다. 다 맞출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순자 씨가 이렇게 골고루 보다가 영수 씨만 얘기를 하니까 점점 영수 씨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영수 씨가 이제 상철 씨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는 좀 어떠냐라고 하면서 상철 씨에게 그 바통을 건네거든요. 그러니까 영수 씨는 이런 어쨌든 순수한 의미에서 이 대화 자리에 모든 사람을 다 합류시키려는 시도죠. 근데 여기서 상철 씨가 너는 이러면서 다시 순자 씨한테 바통을 건네. 아예 대답을 지금 영수 씨는 했는데 상철 씨는 대답을 안 하고 너는이라고. 그러니까 영수 씨가 이제 그래 너도 너의 그 대답도 궁금하다. 우린 여기 일단 존댓말 반말은 신경을 좀 덜 쓰자고요.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다뤘으니까. 그래서 순자 씨가 예전에는 4개월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반년 만나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기간보다는 깊이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너는 어떤데?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상철 씨가 영자 씨에 대해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순자 씨에 대해서도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영호 씨를 만났다는 그 상처가 아까 처음에도 있었잖아요. 너랑 밥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아라고 바로 공격적인 태도가 나온다는 건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거든. 아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차에 타자마자 영자 씨 얘기를 했던 건 영자 씨가 머릿속에 있어. 이 사람이 혼자서 짜장면 먹는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되게 무거웠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무거움 그리고 순자에 대한 상처 그런 것들이 지금 털어내지 못했죠. 그게 타당한 아니다를 떠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공격적인 태도가 나고 여기에서도 내 의견을 막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인 면이 있는 사람인데 더 의견을 안 드러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자 씨가 넌 말 안 했잖아. 대답 이렇게 해서 대답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상철 씨가 뭘? 이라고요.
지금 안 듣고 있었어.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뭐 준비되면 하지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는 뭐 기간은 상관없는 것 같아가 실은 같은 맥락의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면 이 준비되면 하지라는 말은 이 준비가 누가 준비야? 내가? 상대가? 그러면 나는 지금 준비가 됐나? 상대는 지금 준비된 사람을 만나겠다는 얘기인가? 그럼 준비되면 하지라는 말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만나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준비가 되면 하겠다는 소리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소린가? 그 준비가 뭐 몇 년 후란 얘기인가? 그러면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준비되면 하지는 상대가 준비가 됐으면 언제든 상관없다는 뜻인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답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상관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기간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인지 지금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됐어. 상대가 쓰는 단어로 대답을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걸 지금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청 같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경청 같지만 실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순자 씨가 그냥 넘어가요. 뭐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가? 이러면서. 근데 상철 씨는 지금 저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해석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럼 상철 씨는 가고 싶은 데 있어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에 골프 치러 가고 싶어 이러면 상철 씨가 이제 뭐 그런 게 강땡이 물어봤고 그럼 순자 씨가 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수 씨가 아우 좋지. 그러니까 영수 씨는 이 말에 지금 너무 집중하고 있었어. 지금 동남아의 골프라는 얘기에 순자 씨가 동남아에서 골프 치는 생각을 했고 나도 거기서 같이 골프 치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갈 거야라고 물어보니까 이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에 이 사람의 질문이 들어오니까 어우 좋지. 근데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했다면 나 같아도 갈까요라는 말에 언젠가 같이 가자는 말로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자 씨는 아니라고. 아니 순자 씨가 여기서 나가자는 얘기였다. 그러니까 영수 씨가 나 희롱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수 씨도 그 처음에 아차 하고 나서 뭐 방콕 이런 얘기도 이 사람이 나가자는 얘기고는 깨닫고 그냥 방콕 이런 드립을 친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약간 이렇게 편집이 된 거지 않을까. 그리고 1대1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상철 씨와 처음에 1대1을 하는데 상철 씨가 어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도 상철 씨가 이제 앞으로 몸을 기대고 순자 씨는 뒤로 몸을 빼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순자 씨는 상철 씨에 대해서 확신이 더 없어진 상태거든요. 물론 기회가 좀 없었기도 하죠. 그러니까 첫인상 때 좀 더 알아보고 올게요 라고 그 이후로 상철 씨랑 뭔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랑 대화했을 때 확신이 자꾸 안 드는 거야. 뭔가 내가 좀 힘들거든. 원래도 순자 씨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이 맞춰주려고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상철 씨를 만나면 그 에너지를 더 써야 돼. 그러니까 상철 씨를 만날 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상철 씨는 처음부터 어때? 라고 물어봐요. 물론 어떠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근데 나는 2글자로 물어봤고 이 사람은 벌써 몇 글자로 대답해야 돼.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설명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좋았지 뭐 이러면 상철 씨가 또 삐질 거 아니야. 마음 상할 거 아니야. 어때? 좋지.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지. 이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실은 자기는 인지를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나에게 너무 많이 바란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순자 씨가 여러 명이랑 하는 거 안 좋은 거 같지? 라고 물어봐요. 여러 명이랑 하는 거 어떠라고 안 물어보고 안 좋은 거 같지라고 순자 씨가 물어본 이유는 상철 씨가 지금 안 좋은 티를 내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안 좋은 거 같지? 라는 거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질문을 한다는 건 조금 안 좋은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예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상철 씨가 0.5번 이러면서 서러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두 사람이 아침 산책할 때 약간 나 질투났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럴 필요는 없지. 지금 여기에서 1대2 데이트가 된 거는 순자 씨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상철 씨가 여기서까지 어떤 서러움을 어필할 필요 없어. 지금 게다가 1대1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니죠. 상대가 나와 1대1 기회를 가졌다라는 거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상대에게 보상을 줘야 될 타이밍이야. 나와의 1대1 시간을 즐겁게 여기도록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줘야 이 사람이 그거를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을 압박하고 있어. 1대1 기회가 되니까 이 사람은 힘드네? 이러면 도망가지. 어떤 쪽으로 움직일 거냐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할 때는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더 반복시킬 거냐를 생각해야 돼. 그게 결국 내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철 씨는 순자 씨를 도망가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럽다고? 그러니까 상철 씨가 서럽다는 말이에요. 서럽다고? 그러면 또 슬퍼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자 씨가 되게 상철 씨한테 많이 지친 거예요. 순자 씨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표현 잘 안 해요. 원래는. 서럽다고 하면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뭔가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법도 한데 지금 순자 씨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버려. 지금 이날 상철 씨의 어떤 공격적인 그런 부분에 순자 씨가 많이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입을 만지면서 실은 더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는 거야. 슈퍼데이트 네가 좀 따지 그랬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있었고 지금 순자 씨는 한 번 다른 데이트 갔다 온 게 다야. 그리고 순자 씨는 어쨌건 상철 씨를 다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근데 영철 씨랑 데이트한 것도 순자 씨의 의지가 아니었고, 지금 여기서 1대2 데이트가 된 것도 순자 씨의 의지가 아니었어. 하지만 1대1 기회가 주어졌지. 그러면 상철 씨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 내가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너무 좋다 라는 걸 표현해야지. 이게 지금 1분 같지만 이 상황을 다 눈에다 박아 넣어야지. 너무 이거를 내 기억에 영원히 가져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야 상대가 마음이 좀 재밌고 풀리지. 이거를 좀 즐거워하지. 여기에서 서러워, 슬퍼 이러고 있으면, 아까도 뭐 내가 너랑 한 번도 데이트하는, 점심도 먹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이러면 뭐 이 사람이 나랑 시간을 보내고 싶겠어요? 그러면 상철 씨가 너는 누가 여기서 선택해줬으면 좋겠는 사람 있어? 상철 씨는 자기 마음을 얘기를 안 해. 근데 그건 순자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사람 다 자기 마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지금 계속 질문만 하고 있어. 심지어 그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만 하고 질문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을 들을 수가 있겠어. 자기 마음을, 지금 상철 씨가 자기 마음 얘기한 건 슬퍼, 서러워고, 너는 선택하시면 좋을 사람 있겠어? 처음 자기 마음 얘기는 또 영자 씨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비밀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철 씨가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길 원해요. 근데 순자 씨가 아닌데라고. 그러니까 상철 씨가 자기가 한번 꽂힌 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아까 이제 영어로 말한 것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 대답을 나는 계속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냥 말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순자 씨는 이제 너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상철 씨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무슨 말 하고 싶어? 아니? 너는 무슨 말 하고 싶어? 아니? 너는 무슨 말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 너는 무슨 말 하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너는 무슨 말 하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것 같은데? 끝없어. 메비우스의 띠야. 이거는 뭐,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의 대결이 아니라, 그냥 두 방패의 대결 같아. 두 방패가 메비우스 띠 안에서 서로가 계속 부딪히면서 대결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순자 씨가 너가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 같아. 내 착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아니 이게 내가 두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두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안 돼. 왜냐면 이게 대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철 씨는 조금 더 자기 마음 표현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철 씨가 쉽지 않네. 어지러워. 말하거든요. 근데 순자 씨도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순자 씨는. 어지러워가 아니라. 그러니까 순자 씨는 뭐가 어지러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러니까 상철 씨는 잘 모르겠어. 속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상철 씨는 상대의 속을 알아야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순자 씨가 너무 드러내지 않은 것도 있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닮은 사람이에요. 상철 씨가 이제 너는 궁금한 게 없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은 순자 씨가 물어보지 않은 건 아니거든. 아까 예를 들어서 뭐가 어지러워라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상철 씨가 대답 못했잖아. 잘 모르겠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지금 무슨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상철 씨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상철 씨는 상대의 속마음에 따라서 어떤 선택이 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목표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냥 내가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다가와야지. 근데 물론 상철 씨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진 않았어요. 뭐 공을 던져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순자 씨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뭐 티키타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이 상황에서는 상철 씨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상태였고, 순자 씨는 순자 씨대로 이 사람이 좀 너무 답답하다, 너무 오래 간다, 이런 느낌도 받았을 테니까. 그리고 순자 씨는 거기다가 또 여기서 영자에 대한 미안함까지 섞여 있으니, 이게 지금 이날은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최악의 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수 씨가 또 긍정적으로 부각되는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순자 씨가 여기에 대해서 상철님이랑 대화할 때는 답답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좀 어린 시절의 연애에는 상대에 대한 환상을 자기가 그냥 알아서 품어버리니까,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하니까 연애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돼서 좀 알고 뭔가 이 사람의 진심을 듣지 못했을 때는 내가 오해할 수 있겠다는 경험을 많이 하고 나이가 들다 보면, 나이가 든 상태에서는 저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힘들어요. 답답해.
왜냐면 내가 혼자 상상해서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거든. 물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수 씨의 차례가 됩니다. 물 한 잔만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영수 씨가 이제 물을 챙겨가요. 영수 씨가 이제 목말랐어? 나도 입술에서 자꾸 피만 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실은 좀 이 정도 있으면 음료수 좀 더 시켜도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순자 씨가 샀으니까 좀 돌아가면서 좀 더 먹지. 아니 물론 뭐 근데 뭐 물 좋죠. 그래서 순자 씨가 이제 피만 난다는 말에 립밤 꼬박꼬박 바르라고. 근데 영수 씨가 앞으로 이제 그러겠다. 그럼 순자 씨가 이제 공주님 여기 앉으세요. 그거 혼자 한 줄 알았다. 누가 알려줬다면서요? 이러면서 어쨌든 개그로 한 줄 알았다는 말은 공주님이라는 표현을 진짜로 공주도라는 표현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런 개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겠지. 뭔가 배려에 대한. 진짜로 예를 들어 순자님 같은 분을 만나서 공주님이라는 표현을 좋아한다고 항상 뭐 공주님 하면서 불러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장난스럽게 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지. 그래서 영수 씨가 이제 오늘 하루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좋네 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성으로 떠나서 이 대화의 방식으로 보면 방금 상철 씨가 너무 답답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영수 씨의 대화가 상대적으로 지금 영수 씨의 대화 방식 자체가 뭐 대단히 특별할 건 없거든요. 일상적으로 평범한 대화잖아요. 오늘 하루 좋았다. 뭐 그거 내가 누구 들어서 했다. 뭐 앞으로 잘하겠다. 실은 그동안 했던 말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편해. 이 사람과 대화가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영수이가 기본적으로 좀 편한 사람이기도 맞고 좀 가부장적인 면이 있고 이성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 사람이 대인관계가 모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만하고 대화도 잘하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상철 씨와의 시간까지 겪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니 지금 굉장히 지금 순자 씨는 마음이 편하죠. 차라리 마음이 훨씬 편한 거지. 그러면서 영수 씨가 이제 네 이런 표현에 대해서 물어보고 순자 씨가 이제 선호하는 사람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영수 씨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거죠. 어쨌건 이 사람이 잘못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뭐 인지하고 어쨌건 바꾸려고 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지 실은.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나이대에 비해서 좀 늦었다 보니까 저런 변화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나타나겠느냐.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변화하는 모습 이런 거를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은 실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거지. 원래 그냥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변화가 20, 30대 때, 뭐 물론 30대시지만 20, 30대, 뭐 30대 초반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충분히 이제 감수하고 이 사람과 같이 이제 변화해 나가는 선택을 하는데 이게 지금 40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인격을 가지고 성숙도가 어느 정도 차오른 상태의 사람이 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내가 믿고 만난다라는 거는 뭐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영수 씨가 어쨌건 되게 좋은 기회죠. 근데 솔로 나라에 와가지고 단기간에 이런 걸 깨닫고 변화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나이가 들었는데 경력이 없어. 신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다들 근데 경력직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지도 있고 분명히 괜찮은 스펙이야. 그런데 지금 경력이 없어. 나이가 지금 뭐 40이야.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괜찮아도 망설여지는 거지. 차라리 그냥 신입 뽑는 거지. 그러니까 경력직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리 재질이 좋아도 경력이 없는 사람은 잘 안 뽑는 거예요. 와서 배우겠다는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좀 이러면서 물음표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회사의 입장에서 안 좋은 인지냐 그건 아니지. 그렇게 망설여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 부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에 영수 씨가 이제 고마워 순자 이렇게 말하니까 순자 씨가 좀 웃거든요. 그러니까 순자 씨가 상철 씨를 통해서 실은 많이 긴장했어. 답답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압박에 그러신데 약한 사람이야. 상철, 순자 다 약한 사람이라고 압박해. 상철 씨도 영자에 대해서 압박 같은 생각 피해버리고 순자 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압박 받을 바에는 그냥 내가 그냥 하고 말지 약간 이런 사람인데 지금 영수 씨 만나서 지금 마음이 그래도 편해진 거죠. 그러면서 영수 씨가 이제 자가 발전기를 돌리려고 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좋아요라고 하면서 대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영수 씨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해서 변함없는 모습, 내가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할지 자꾸 캐치하려고 하고 이제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게 나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감사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럼 영수 씨에게 승산이 있냐? 승산이 있기에는 지금 너무 짧고 그리고 순자 씨가 아직은 다른 대안이 되게 많은 사람일 거예요. 왜냐면 솔로 나라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영수 씨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조금 더 일찍 만나서 이런 신뢰가 쌓였다면 나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겠나. 뭐 그런 희망의 를 돌려봅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좀 힘들죠. 당연히. 이제 왜냐면 그 전에 영수 씨가 보여줬던 몇 가지 이제 실수, 패착도 있고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건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고 또 상철 영자에 대한 서사 그리고 다른 캐릭터 분들에 대한 서사는 제가 또 나중에 다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